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은근슬쩍 아주 살짝 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축하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야. 정말 너무 바쁜 11월을 보냈어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이 결혼 준비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없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11월을 보내고 그 중에 하나인 집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결혼식은 아직 멀었는데 신혼집을 좀 신구간에 먼저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일찍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보통 신혼집 입주 두세 달 전에 알아보기 시작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1월에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 11월 중순에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도달을 해서 집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구간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잡신들, 잡귀신들 그런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변소나 울타리, 외양간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쳤다고들 해요. 근데 이제 신구간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손 없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요즘은 신구간이라고 하면 이사하는 구간, 기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길래 뭐 미신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매물 쟁취를 위해서 그때 이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육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을 빼기 두세 달 전에는 미리 좀 말씀을 해서 집주인한테 집을 좀 부동산에 내놓지 않나요? 제주도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선 제주도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제주도에 이사 와서 아직 3년이 조금 안 됐지만 세 번째 집입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는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투룸을 구했었고 그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연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때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때만 해도 제대 게시판이라고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고 물품이나 분실물 그리고 뭐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도 찾는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물도 심심찮게 올라왔어요. 보통 원룸 기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승계하는 내용의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트를 뒤져서 주인이 직접 나나야 하지마! 주인이 직접 글을 올린 주상복합 같은 그런 원룸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남동생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 때문에 한림인 이곳까지 이사를 오게 되었죠. 보통 제주대학교 게시판을 많이들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보던 커뮤니티 사이트 주소는 이미 폐쇄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뭐 제주 부동산 카페라든지 아니면 당근마켓이라는 중고품 거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도 심심치 않게 부동산 매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주 5일장이라고 제주의 5일장이 되게 크게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5일장 신문인데 그 제주 5일장 신문이 인터넷으로도 그대로 옮겨져서 그 사이트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시글을 올리려면 소정에 신문에 광고비 내듯이 소정에 수수료를 좀 내야 되고 그쪽에는 매물이 거의 다 부동산 매물이 많아요. 한 줄 광고는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주인이 저는 아무래도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끼고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매물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거의 모든 매물이 어디 사이트에 올려 있으면 5일장에도 올려 있고 어디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으면 5일장에도 올려있고 이런 식으로 5일장 신문에서 중복되는 매물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부동산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매물도 생각보다 많고 사진도 잘 찍어져 있어서 좀 가늠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는 집들을 5일장 신문에서 보고 추린 다음에 한 대여섯 군데의 부동산을 다녔어요. 하루 날을 잡아서
그 시간별로 약속을 잡고 대여섯 군데의 부동산을 한 번에 다 돌았고요. 우선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저는 1순위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 1가구 2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너무 낡지는 않았는지, 4순위는 정남향인지, 그리고 5순위가 마트가 가까운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1순위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가 지정주차하는 곳인지, 3순위가 금액이 적정한지, 4순위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저랑 남자친구랑 둘 다 계단 없는 집에 3층에 살고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지겨워가지고 3층만은 피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순위가 직장이 가까운지 뭐 요 정도의 5가지씩 순위를 매겨서 그것과 적합한 매물들을 중복되는 조건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지역을 좀 먼저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서쪽에서 일하고 남자친구는 동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딱 정가운데인 노영동 쪽이나 연동 아니면 아라동 요 정도가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신제주는 좀 길이 그래도 좀 나름 큼직큼직하게 나 있고 새로 이제 좀 들어선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더 깨끗한 반면 집값이 좀 비싸다는 특징이 있고요. 구제주는 옛날부터 계속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가 요즘 조금 조용한 동네라서 골목들도 다 좁고 주차가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제주는 웬만하면 피하자. 아니면 차라리 한덕이나 삼양 이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신제주 쪽이랑 아라동 쪽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원하는 매물들을 다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부동산에서 가능하면 매물 한 2-3개씩 하는 식으로 부동산 5군데, 6군데를 돌면서 거의 10군데 넘게 매물을 봤고요. 아이러니한 게 집을 딱 보기 시작한 2번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이 눈에 안 차고 조건들이 너무 딱 부합하니까 심지어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 충전기가 2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도 꽤 있었고 택시도 있었고 전기차 택시 그리고 충전기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서 관리실에 얘기를 잘하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혼집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저희가 입주는 1월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1월 한 중순에서 말쯤을 생각했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1월 초까지 당겼다가 결국은 이번 달 말쯤에 이번 달 중순에서 말쯤 그쯤에 이사를 하기로 했고요. 처음부터 이제 매매로 진행을 한 거는 아니고 저는 살 집은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연세로 집을 구했어요. 연세라는 거는 월세랑 같은 개념인데 달달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고요. 굳이 사지 않고 살아보다가 정말 괜찮은 집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기로 했고 오래 살 생각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그 집을 사서 남한테 이제 세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계약서를 꽝꽝꽝 찍고 왔고요. 사실 엄마가 전직 공인중개사셔서 엄마한테 막 이거저거 물어보고 계약서 쓸 때도 엄마를 모시고 갈까 했는데 또 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빠랑 둘이 갔어요. 근데 웬걸요. 오빠랑 이제 약속 시간에 부동산 도착을 해서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한테. 그래서 오빠는 전화를 받고 저는 먼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집주인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인상은 진짜 좋으셨는데 약간 교수님 같은 느낌? 근데 뭔가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깐깐함이 막 풀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기싸움에서 졌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미 졌어. 그 왜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교수님들 중에 그 아줌마고 못된 교수님, 거의 한 불사조기사단 이쯤
후편에 나온 교수님인데 그 엄브렐라인가 무슨 엄브리지 교수? 그 교수님 분홍색 자켓 입고 누군지 아시죠? 그 교수님처럼 생긴 건 아닌데 그 교수님 같은 풍채가 막 풍기더라고요. 말도 안 나와.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구할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우선 계약서 쓰기 전날 집에 이제 가구 때문에 치수를 재러 집을 갔었는데 벽지가 도배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손자국도 나 있고 저는 벽걸이 TV를 싫어하는데 그 TV 붙였던 그 자국이 다 남아있어서 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조건 TV를 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벽지만이라도 새로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이미 기싸움에서 져버려서 질질 끌려가는 느낌 약간?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셨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생년월일로 기억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리게 보셨겠죠? 이미? 오빠도 뒤늦게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요구를 세게 하지 못하고 저희 둘 다 성격이 좀 그런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기싸움부터 팍 눌려서 원하는 전리품을 얻지 못했죠. 우울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집을 잘 구하고 복비도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계약까지 맞춰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순부터 아마 신구간 세일을 해서 가구점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가구랑 가전을 들여놔야 할 것 같고,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도로 이사 올 때 저희 언니가 같이 이사를 왔거든요. 언니네 짐들이 5톤 트럭인가? 7.5톤 트럭인가? 어쨌든 트럭으로 해서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사 비용이 300~400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쓸 싱글 사이즈 침대,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식탁 뭐 이런 거를 언니네 짐에 같이 낑겨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쓰는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인터넷에서 사는 가구들을 제주도는 배송을 거의 안 해줘요. 왜냐면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선료가 보통 한 최소 20만 원 정도는 붙는 것 같아요. 최소 20에서 최대한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인 게 가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 싶은 가구는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사질 못하니까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 보면 인터넷보다 퀄리티도 좋지 않은 게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셔서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육지에서 다 사서 그냥 포장 이사 오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은 가구를 못 쓴다는 게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일이구나. 물론 제주도에도 가구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엘토, 세덱 이런 것도 있고, 미라지, 그리고 메스티즈 데코, 뭐 일론, 리바트, 체리쉬 등등등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가구점에서 파는 가구들은 너무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비쌌고, 안 비싼 건 안 예쁘고 예쁜 건 비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절충을 해보자 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고, 아마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도 웬만큼은 한동안 좀 비어있는 상태로 지내지 않을까. 급한 대로 지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만 먼저 넣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때문에 오빠랑 3년 가까이 사귀면서 처음으로 싸웠어요. 싸웠나? 좀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좀 말이 좀 새네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카페라든지 게시판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거나 가장 많은 매물이 올라오는 5일장 신문이라는 곳을 애용을 해보자. 그리고 괜찮으시면 직거래 하셔도 되지만 요즘 또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웬만하면 저는 부동산 끼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매매하시거나 그러면 뭐 알아서 등기부등본 같은 건 잘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거 좀 확인 꼼꼼히 잘 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육지에서 이사 오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매매 먼저 하지 마시고요. 와서 그냥 살아보세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서 연세로 사는 게 조금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세 매물을 구하시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도 한 1, 2년만이라도 살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보면 분명히 살면서 느껴지는 장단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단점을 감수하고도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매매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주에서 집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육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신구간이 아니더라도 매물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구간에 한 7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한 30% 정도의 매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는 만큼 신구간에는 또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집이 있다면 신구간에 만약에 보시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전에 보고 갔는데 오후에 이미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